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지금 윤석열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분량이 꽤 많습니다. 100페이지 넘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 특히 딱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딴 거는 뭐 대부분 좀 알던 내용인데 단전 단수 지시를 직접 했다. 이상민 장관이 한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예. 일단 대 기자님 어제 공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이제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네.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걸 듣고 나와서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고 또 곧바로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를 걸어서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있으면은 조치해주라라고 네. 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문건을 조태용 외교 장관 그리고 뭐 외교부 장관 또 최상목 네. 부총리한테는 줬다는 게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줬다는 게 이제 처음 네.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공소장에 또 그 뭐 1,000명 동원 수방사와 경찰들 미리 동원하고 네. 그 경찰 위주로 동원하고 간부 위주로 특전사와 수방사에서 1,000명 정도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도 네. 서로 이제 김용현과 사전에 논의했다. 내란 사전 모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공소장이 마무리가 되던데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은 공소장을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정말 네. 헌법재판관들이 극한 직업의 하나구나. 왜냐하면은 네. 그 윤석열 피의자 뭐 여기 피청구인. 피청구인의 말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이런 것들 다 듣고 있어야 되고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저분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첫째는 이 계엄의 목적이 뭐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국회에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다가 슬쩍 말을 바꾸면서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했거든요. 그걸로 일단은 최근까지는 그걸로 정리가 된 거, 입장이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안 맞죠. 그럼 왜 언론사들은 언론사 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요. 할까요? 그럼 결국은 게다가 일부 언론사들만 단전 단수 그리고 CBS는 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했던 정권이고 언론을 자기에게 호의적인 언론만 유지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너무나 많아져서 모든 언론사가 아니에요. 특정 예. 언론사 윤석열 정부의 반대 여론을 조성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믿는 언론사들만 쳐내는 거니까 네.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안 좋게 보이죠. 왜냐하면 언론과 여론 형성의 자유라는 건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특정 언론사만 이렇게 탄압을 하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취지였고요. 그 공소장 결론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 병력을 국회 의사당에 침투시켜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네. 헌법상의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에 네. 국군 무장군인 1,605명, 경찰관 3,790명 등을 동원하여 이제 이렇게 한 지역의 평온을 해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네. 이거 형법 제 87조 내란죄. 내란의 목적 딱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오네요. 예. 네. 국가 권력, 국헌 문란, 폭동이라는 거를 공소장에 명시하고 있다. 요게 돼 있고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위법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나와 포함을 있습니다. 시켜놨더라고요. 예. 그동안 보도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길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죠. 결론부는. 예. 근데 이렇게 사실은 금방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네. 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수사본부의 조모 간부에게 네. 그 여인영 반첩사 사령관이 전화해서 체포조를 좀 더 명단 할게 달라. 도와달라라고 했어. 그래서 뭐 100명을 보낸다거나 50명을 보낸다거나 네. 그리고 뭐 눈에 띌 수 있으니까 그 경찰 그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공소장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경찰이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어떤 역할 분담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하. 그리고 겸이 실패로 끝나고 난 후에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네 장관하고 명이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회동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저희가 밝혀진 정보고 그 뒤에 수습을 했겠죠. 그럼 그 전에는 논의를 안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은 수사기관이 모두 어느 정도로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특검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비리 뭐 부정은 검찰이 밝혀내잖아요. 근데 네. 검찰은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또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데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봐요? 뭐 또 어제 보도 중에 곽종근 전 사령관도 옥중 노트에서 철수 지시 없었다. 국회에서 병력 철수 지시 본인이 뭐 궤변이다 이런 얘기까지 적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심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국민들 눈속임하는 거고요. 속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예.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네네. 거짓말 아니면 궤변을 하는데 지난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네. 바로 장관과 계엄 사령관을 불러서 즉시 제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 그랬는데 네. 실제는 3시간 가까이 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끌면서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벌써 그 지시가 없는데도 이제 특전사하고 수방사에서 이 병력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본인들이 뺀 거잖아요. 사령관이 직접. 본인들이 뺐다. 그 얘기를 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옥중 노트에 다 기재가 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윤 대통령은 어쨌건 뭐 모변을 해서 가보자. 네. 윤 대통령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어쨌건 자기는 아직도 이 사람은 내가 무죄를 받고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냐. 아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고난에서 했을 따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지층들한테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헌재의 탄핵 기각이 될 경우에 네. 불복의 밑자락도 깔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좌우간 지금 이런 얘기를 법조인들이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인정을 할 경우에 내란했다 인정을 할 경우에 그럼 왜 내란했냐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비상입법 기구라는 거잖아요. 네. 내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박정희 유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권력을 한번 잡으면은 영구히 가야 되는 거다. 왜 멈추면은 멈추는 순간 처벌받는 걸 알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예. 그걸 피하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것이다. 내가 독재를 예. 박정희 같은 독재 비상입법 기구를 통해서 독재를 하려고 했다. 네. 영구 집권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5차 변론기일인데 네. 오늘 좀 중요한 어떤 재판 같아요. 오늘 선포 재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이현주 변호사님은 보실 때는 항상 저희의 예상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알 수가 분이라서 없는 사람이긴 안 한데. 나오는 게 맞습니다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네. 보통의 형사재판에서는 상관이 증인으로 나온 부하와 이렇게 언쟁을 벌이거나 다투는 것이 굉장히 안 매우 좋아 안 보입니다. 좋죠. 예. 그리고 재판관 인상도 굉장히 흐리거든요. 그래서 신문을 사실은 다른 피고인이 자기의 부하를 불렀더라도 보통 신문을 안 합니다. 안 하죠. 포기합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될 거 두세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안 하지만 윤석열
피의자는 항상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이다. 대 기자님도 그래 보십니까? 본인이 아마 김용현 이제 전 국방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메시지를 준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공개적인 증거 조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 맞추기 대놓고 말 맞추기 하는 거잖아요. 말 맞추기 하는 건데 내가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예. 홍장원 차장은 조금 이제 지금 뭐 예외로 워낙 이 소신 있게 끝까지 가니까 네. 이진우 여인영 두 정도는 사람? 자기가 네. 제압해서 자기 충분히 자기 논리로 자기 말로 제압을 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지지 않겠어요? 예. 그 헌재에 나가서도 가끔 보면 나오지만 변호인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말을 제지하고 네.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직접 하고요. 워낙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건 이 세 사람의 오늘 증언을 들어보면은 예. 이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나 예. 그거 다 나올 겁니다. 이진우 사령관 총을 쐈으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인이 끄집어내라. 국회에서 다시 답변하고 본인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네 명이 한 명씩 덜 쳐고 나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부터 여인형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네. 지시 받았다는 사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 이런 얘기까지 지시 받았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난감한 상황은 맞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탄핵 심판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사실 안 안 나와도 나오는데 되고. 예. 나와서 이분은 내가 제압이 가능하다. 아. 이런 아마 확신을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망상 확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특히 사령관 둘이는 여인영이나 이진우 사령관 두 사람은 당연히 신문에서 제압 가능하고 홍장은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신문하는 모습. 김용현 때는 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도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전에 대 기자님 네. 말씀하고 약간 다른 의견인데 네. 일단 그 탄핵 심판은 주력은 윤석열 피의자의 주력 싸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한 50% 60%는 받아들였을 거고요. 본인이? 결국은 형사 재판에서 그 무죄를 받거나 뭐 저희 말도 안 된다고 생각 무죄를 받거나 형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그쪽이 더 무게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그 고전적인 우리의 그 피의자들의 방어 대책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배. 예. 1도는 이미 실현했죠. 첫 번째 도망가다. 두 번째는 부인. 부인의 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도 네. 사실 자기의 극렬 지지자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뭐 대통령을 여전히 국당에서 나오면 자기를 사면해 줄 것이다라거나 그런 그래서 그 사실은 방점은 윤 대통령 본인의 방점은 형사 재판에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하게 뭐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맑은 정신이어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어책을 낼 수 없는 분이지만 전체적인 그 소송에서의 주안점 무게 중심은 형사 재판에 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형사 재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헌법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또 형사 재판에 쓰일 겁니다. 네. 뭐 사실은 윤석열이 답변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형사 재판으로 갈 거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답하는 과정을 헌법재판관들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보죠. 누가 맞는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그 판단을 하는 작업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일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거는 홍장원이죠. 홍장원 예, 차장인데 그러니까요. 그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네. 홍장원을 어쨌건 기스를 내기 위해서 흠집을 내려고. 흠집을 내서 예. 홍장원 말의 진실성을 좀 감해 보려고. 그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지금 뭐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금 갑자기 해임된 거잖아요. 네. 해임됐는데 야당 정치인 누구랑 통화한 게 나오면은 이거 봐라 야당하고 짰다. 그 얘기 해보려고 하는 야, 거죠. 지금 그러려고 뭐 하는 의도성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홍장원을 해임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 가면 갈수록 네. 사전에 인지를 했거나 뭔가를 공모한 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네. 저는 이 홍장원 진술에 따라서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장원을 탄핵하려고 뭔가 좀 흠집을 내보려고 통화 기록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이 상황에서 그냥 윤 대통령으로서는 윤 전 백약이 무효다. 방법이 없다. 그렇죠. 개헌법에 보면
그 계엄을 발령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 그러니까요. 즉시 통지하여야 된다. 폐회나 휴회 중일 때는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소집 요구해야 소집을 된다.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통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가결이 된 다음에도 해제까지 망설이면서 뭔가를 또 음모를 꾸미면서 이 모든 그 흐름을 볼 때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백약이 무효다라고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홍 차장 예. 진술 중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2월 5일 오전에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경로해서 홍장훈을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예.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사실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민정실이나 어디나 다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대목도 어떻게 나올지 오늘 2시 예. 반부터 예. 90분 단위로 세 사람 다 예. 하거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단 생방으로 하진 않지만 예. 이게 방송이 나중에 됩니다. 지연으로 방송이 되니까요. 녹화로 나오죠. 예, 네, 녹화로 되니까 막 국민들이 눈여겨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 수사도 조금 짚어보면요. 어제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비아폰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김성훈을 2번이나 경찰 그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에서 반려를 했거든요. 이 모든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사실 김성훈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김성훈, 유광호 두 사람에 대한 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음흠. 휴대전화하고 비아폰을 압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나올 증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검찰이 세 번째 기각까지 한다면은 네. 이건 검찰이 바로 내란 공범이다.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로서도 세 번까지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보강되는 증거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대목들을 우리 좀 지켜볼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어제도 결국은 경호처 불발됐죠 아마.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두 사람이 신병이 확보돼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남동 관저나 뭐이 안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경찰에서 반려했다는 부분, 뭐 기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려가 사실 기각이죠.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우면 애매하면 그냥 봐두고 판사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굳이 중간에서 커트한다는 거는 뭔가 개입할 수 있는 거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보강 수사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굳이 두 차례나 영장 신청을 안 받아줬다는 네. 건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눈으로 볼 수. 하죠. 뭐 당연히 눈으로 누가 볼 수밖에 봐도 하는 없는데 거죠. 예. 저의 시나리오는 결국 어떻습니까? 뭐 이제 다 저쪽은 끈떨어진 연이 됐는데 예. 이 여기를 비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검찰에 왔을 때 검찰하고 뭔가 좋은 관계를 라포라고 하죠. 수사를 할 때는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그게 우선 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악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공감해 주는 척 내가 두 너를 번이나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나중에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는 더 큰 선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사실- 해석이시네요.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렇긴 한데 비리를 잡기 위해서 그걸 두 번이나 해준다고요? 두 번 해준 라포 아니, 행성을 저는- 해가지고 김성훈에서 다 검찰에서 다 볼게요라고 뭐 그거 얘기. 아니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무슨 이상해서. 의도일까, 하도 이상해서. 무슨 그러니까- 뒷배경이 있을까를 네. 생각해서 그걸 굳이 생각해 너무 보게 됐어요. 이상해서. 그 예. 이은주 예. 지금 변호사님 생각대로 예. 뭔가 의아스럽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검찰이 태세 전환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초창기부터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하필 여기서만 딱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예. 그게 그렇게 이렇게 이런 새로운 시각 신선한데요. 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은 예. 주도권을 확실히 우리가 지겠다. 네. 검찰도 여기서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살아남든지 어쨌든. 그러기 위해는 한 번 정도만 되지 라포 영상이 한다면 그 정도를 두 번이나 해주면서 한 번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압수수색이 안 돼서 증거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건 있는데 대통령이 이미 체포 구속이 됐으니까 혈액이 그건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의 해석대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제 공소장에 보면 단전단수 지시를 윤석열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했다는 건데 네. 다른 국무위원들 특히 지금 좀 전에 우리 말씀했습니다. 뭐 법제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특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에는 아무도 지금 뭔가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특검을 하든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검찰이 네. 계엄을 하는 시작 단계에서는 검찰이 관여할 대목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네, 처리할 때 법률적 자문은 대통령 본인이 법을 워낙 잘 안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저는 이미 잡혀 있는 내 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갔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선관위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게 있는 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예.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검찰이 먼저 끼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벙커에 끌고 가서 이게 이 수사 인력기관 수방사 네. 노상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 2단이 다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증거를 기록을 만들어 와야 그다음 검찰이 개입하는 거니까 검찰 개입 단계까지는 안 나간 상태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그리고 맞을 것이다. 그 안가에서 그 법조인 4명 출신 네. 4명 이 사람들하고 협의했다는 거는 뒤수습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내란 공모라기보다는 이후에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네. 거기서 법률적 문제나 앞으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겠나, 전략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분은 뭐 국무위원들 뺀다고 하면 비서진들. 예컨대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 부분도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지금 실세로 보였던 사람들 중에 잠잠한 사람들 있죠. 김태효 그리고 추경호. 말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된다.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상민 장관 수사를 경찰이 다시 가져간 이유는 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는데 네. 미수의 직권남용 미수는 처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경찰로 또 법리적으로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경찰로 가져가서 경찰이 지금 이제 내란죄 수사 부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상민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주면서 뭐 하실 말씀 있는 어떻게 앞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특검이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 주요 지금 사건들은 지금 다 했잖아요. 지금 곧 공소 제기까지 기소까지 됐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들이 이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 법정에 갖고 간 것이 내란죄뿐입니다. 사실 뭐 직권남용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남용죄 사실 뭐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부당하고 불법한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빠져 있는 건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수사 기소되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임기가 끝날 테고 탄핵으로 그러면 이 직권남용죄 수사에서 우리 검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검찰에 내려온 윤 대통령의 지시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사시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지금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밟고 감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기반 그리고 수사권을 여전히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그런 더러운 것들은 드러내진 않겠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 5차 변론기일 뭐 열립니다. 2시 반부터 이제 정의신문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이 계속 하는 게 헌법재판관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 다 그 법률가니까 법률가들 치고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좀 있는 것 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는 있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네. 이게 헌재 헌법재판관을 흔들고 이래 하는 이유가
시간 끌기잖아요. 아. 시간 끌기. 시간 예. 끄는 이유는 결국은 이미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간을 끌어야 이재명 뭐 대표에 대한 리스크 사후 판단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갈 거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나라고 보는 게 더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냐.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 대표역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 예.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접견을 가는 거는 계속 앞으로 접견 릴레이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되겠죠. 그 아마도. 갔다 오면은 뭔가 또 스피커 역할을 하겠죠. 예. 이건 아주 정말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 당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스스로 내란당이라는 그러니까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상욱 의원이 지금 우리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예.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위반된다. 네.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아하. 계속 이런 스피커 역할을 할 거다. 나치 얘기를 하는데 누가 네. 본인이 한 거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은 본인은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으로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스스로가 왕자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 왕자 썼지만 어쨌건 예. 그런 식을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참 원로답게 네. 그냥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 질타가 정말 저는 딱 와닿았어요. 아. 이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딱 와닿던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과정들이 조기 대선을 두고 이미 머리 굴리기에 수놓기에 지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예.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쩌면 근데 뭐 우리 이현정 변호사님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요? 이거 계속 막 탄핵 때도 이럴 겁니까? 언젠가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면되면은 확 바뀔 거다. 그때 딱 바뀔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의 네. 행태는 예전에 그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통진당보다 더 위험하다. 예. 더 우리나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있고 하고 그 쿠데타로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조치와 비상한 단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역행하는 것인데 여기는 그 당시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통진당보다 더 세력도 크고 더 영향력도 크고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상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108석이라는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되지 않겠죠. 실제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초창기 행동부터 쭉 해서 따져놓고 보면은 더 심하죠. 더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뭐 무슨 뭐 모의 사전 모의 가지고 이석기 그냥 얘기 몇 번 나누는 걸로 이제 몇 번 아니죠. 모의, 음모. 사전 모의인데 여기는 예. 실행을 한 실행을 거잖아요. 한 거로 봐야 됩니다. 실행하고 동조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좀 올드한 네. 운동권 정서에 의해서 뭐 네. 군자산에서 결의하시고 뭐 그런 모의하고 뭐 탈취 이런 것들이 좀 유아적인 수준이었어요. 네. 소아병적인 수준인데 여기는 이미 권력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한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